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후반기 의회가 개원된 지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은 아마 연초에 뵙고 6개월 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의회와 우리 의원들과 저는 언론인은 오늘과 같이 이렇게 계획돼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주 만나서 지역 현안을 서로 공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시간은 좀 자주 있어야 된다. 그것이 곧 우리 지역의 발전이고 우리 모두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평소에 느끼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1년만 6개월 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은 또 수시로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우리 언론인들과 같이 만나서 이런 서로 언론에 서로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희 이제 후반기 의회를 1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그간에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공과도 한번 이렇게 좀 논의해보고 그렇다 그러면은 앞으로 1년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서로 정말 열띤 이런 의논의 장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지난 1년은 우리 강릉시 의회는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의 목표를 삼고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사실 최선을 다해 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정말 중요한 거는 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에 따른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주요 현안에 대한 포럼 등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의원 연구회를 구성해서 의원 역량 강화 교육 등 역동적이고 변화하는 의회의 이미지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이렇게 자부해 봅니다. 2020년 7월 11대 후반기 개원 이후 제28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92회 제1체 정례까지 총 84일간의 회의를 운영했습니다. 거기에는 조례안이라든가 예산안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등 157건의 안건과 심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시민과의 소통 등 코로나로 지쳐있는 시민들을 보듬기 위해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을 위한 임대료 감면 촉구라든지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에 주력해 왔습니다. 시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나름대로 펼쳐왔다고 자부해 봅니다만은 봅니다. 그래서 총 84일간의 회기 기간 동안에 조례안 등 157건의 안건 심의 의결을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5분 자유 발언이나 결의문, 성명서 채택으로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럴지구라든가 유천지구 등 도심 주차난 해소를 촉구하는 5분 자유 발언이라든지 우리 강릉에 해양경찰서가 없죠. 그래서 우리 강릉 해양경찰서의 신설을 건의하는 그런 결의문 채택 등을 했고 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우리 시내를 뒤덮었던 우리 신일 정밀 노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성명서를 같이 채택하는 이런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연초에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의정 연구 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한다고 했었는데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법 연구회를 구성했고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를 구성해서 전통시장이라 그러면 우리 동부, 서부, 주문진 종합시장을 말하죠.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한 입법전문위원을 보강해서 심도 있는 입법 활동을 지원하겠다 했는데요. 지금 인원을 보강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주로 보면은 이제 의원 발의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히 우리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보면은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라든가 강릉시 경제 살리기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제정을 했는데 정말 시민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시민 밀착형 의원 발의 조례를 했다, 이런데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 실무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연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반부패 교육이라든가 첨령 교육을 실시했고 4대 폭력 예방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의회 역할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자의 역할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예산안 심사 및 결산 심사 시에는 특히 우리 코로나19 방역 지원이라든지 서민 생활 안정 지원 등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가를 많이 이렇게 연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민과의 소통 및 현장 중심의 의정 실천을 위해서 우리 의회 주도형 정책 포럼이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연초에 많은 포럼을 만들어서 해서 정책을 만들어내겠다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언론 및 대학과 포럼을 이제 총 8회에 걸쳐 이렇게 개최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혁신도시 시즌2 강릉전략 포럼이라든지 우리 지방의회 발전 방안 포럼, 또 강릉시 주민자치 발전 포럼이라든지 우리 올해 와서 4월 달에 한 지방자치부활 30년 기념 포럼, 또 6월 달에 최근에 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 발전 포럼은 우리 시대에 아주 적절한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는 포럼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후반기에도 좀 더 우리 시대에 맞고 시대 정신에 맞는 의제를 발굴해서 계속 포럼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의회는 계속되는 말씀입니다만은 답은 현장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주요 사업장 현장을 주로 방문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에도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그 테니스장이 굉장히 좀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테니스장 조성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주민진 어문시장 방문 등을 해서 지역 주민들과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이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우리 주문진 농공단지, 또 안인 석탄 활용발전소, 우리 강릉 농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해서 우리 상인들, 소상공인 및 그들과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본회의를 하면서 가장 우리 의회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적었었는데 유튜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했었는데요. 이제 우리 의회 본회의를 이제 홈페이지하고 유튜브를 만들어서 동시에 송출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 방안으로 하나로서 저희들이 이제 강원도 18개 시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18개 시군 의장협의회가 있고, 제가 의장협의회에 가보니까 나름대로 18개 시군에 이 뭐라 그럽니까? 이 좀 많이 좀 지역적인 이게 틀려요. 저희들은 이제 동해안하고 영서지방하고 이렇게 많이 좀 느끼는 이게 틀리기 때문에 우리 동해안 6개 시군이 좀 이렇게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겠다 해서 지난번에 우리 고성에서부터 삼척까지 동해안 6개 시군 의장협의회를 만들어서 공동 대응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거기서는 지난번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성명서도 발표했고, 또 얼마 전에 구 동해 북부선 철도부지 폐철도 부지를 매각해라 달라는 그런 건의서도 같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하고, 또 우리 동해안 6개 시군이 다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릉시라 그러면은 강릉 시민만 입장료를 이렇게 면제하고 좀 할인해 주는 게 아니라 동해안 6개 시군은 다 같이
입장료 면제라든지 할인 혜택을 공동으로 하자, 이렇게 지금 의논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보좌관 전문 도입인데요. 우리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때문에 해가지고 내년부터 의원 정수의 2분의 1까지 이렇게 정책보좌관제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시행령이 제대로 안 나와서 구체적인 거는 확정이 안 되었지만은 아마 우리 강릉시 의회는 9명까지 이렇게 정책 보좌관제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시행령이 나오는 대로 그 시행령에 따라서 그 절차를 밟아서 보좌관제를 도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우리가 회의할 때 그 전자회의 시스템을 도입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내년 예산을 좀 도입을 해 편성을 해서 내년에는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과의 소통이라든지 현장 방문 등으로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고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야 되는데 사실 코로나19가 1년 반 동안 이렇게 지속되는 관계로 정말 원활한 이게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제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거를 그냥 코로나 핑계로 댈 수는 없고요. 이제 앞으로는 현장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32년 만에 우리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다는 것은 지난 30년의 낡은 지방 정치를 개혁하라는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그 개혁의 역사를 새롭게 쓰라는 시대의 요청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치분권의 시대 정신을 실천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그 의사결정에 주민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핵심 가치를 우리가 같이 실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자치분권 그 종합계획 수립 및 실천에는 우리 정부에서 많은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뭐 주민 주권 구현이라든가 중앙 권한의 대폭 이야기라든가 뭐 자치단체의 자율성 책임성 확대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앙 권한의 대폭 권한을 대폭 이양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보면은 사무만 이관하고 재정에 대해서는 전혀 이관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무는 대폭 이양됐지만은 재원은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 분권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좀 획기적으로 우리 의회나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된다. 이런 거를 우리 강릉시 의회가 앞장서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시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계속 말씀드리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강릉시 의회는 저게 언제 언론님께서 말씀드렸지만은 의장실은 시민 사랑방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시민 사랑방이다. 그래서 누구나 언제나 요청하면은 바로 와서 의장을 만날 수 있는 시민 사랑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까지도 보면은 우리 의회 사무실, 회의실이라든지 저 의장실 바로 옆에 있는 시민 사랑방이라든지 모든 회의실은 개방하고 있습니다. 단 이게 뭐 정당 행사라든지 너무 정치적인 이런 거는 좀 자제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전면 개방하였지만 앞으로도 더욱 이거는 확대하겠다. 그래서 시민이 누구나 와서 항상 회의실을 이용할 수 있고 의장실을 방문할 수 있고 우리 의원 개개인들 다 방문할 수 있게 이런 거를 더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그게 조금 더 이렇게 좀 확대된다 그러면은 우리 이 문제는 우리 18명의 의원이 서로 좀 앞으로 좀 협의를 해서 할 문제지만은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제가 하는 거는 이런 시스템을 좀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동네방네 네트워크를 해서
우리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거는 온라인도 좋고 오프라인도 다 좋습니다. 해서 거기에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소통 플랫폼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게 앞으로 우리 의회가 개혁해 나가야 되고 변해 나가야 될 핵심 가치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과 많은 의논을 통해서 우리 강릉시 의회를 시민 사랑방으로 만들어 가겠다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처음에는 재정 분권을 해야겠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강릉시 의회를 소통의 장소로 만들겠다, 시민 사랑방으로 만들겠다. 이거는 반드시 좀 해야겠지 않나. 우리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구인 만큼 시민들은 언제든지 와서 의회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제가 답은 현장에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드리겠습니다. 당장 이제 장마가 이제 시작됐거든요. 시작되었기 때문에 장마라 등의 태풍 대비 취약 지원 점검을 이제 하겠다. 당장 이제 뭐 내일 모레 7월 7일 날은 우리 그 하수관거 작업하는데 의회가 방문하기로 됐으니까 가서 점검도 좀 하고 여러 가지를 현장 사람들 격려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수관거 지금 펌프장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사실 6월 달 안에 해소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 2달, 3달 전에 연기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장마철하고 완전히 겹치는 문제라서 잘못하면은 정말 안전사고라도 혹시라도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가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해수철이 시작되잖아요. 이제 해수철이 시작되면은 특히 이제 경포를 비롯해서 많은 해수욕장에 외주인들이 많이 찾을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코로나 방역 문제 정말 우리 그 직원들 나가서 고생 많이 하셔요. 그래서 직원들 나가서 격려도 좀 하고 또 방역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한번 이렇게 격려하는 이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원들이 이제 7, 8월 달에 사실 회기가 없어서 비회기가 아니라서 나름대로 시간이 있어서 현장 방문을 하는 이런 시간이 많이 가질 것 같고요. 거기 가서 현장 방문을 해야지만 제가 답이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 있는 건지 긴급한 예산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차기 연도라도 예산 편성을 해서 정말 우리 민생 관련 예산은 편성해야겠다는 이런 민원이 오면은 취합을 해서 내년 당초 예산 하는데 편성하는데 요거를 강력하게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주문인서 5개까지 우리 21개 읍면동에 있는데 나름대로 지역적으로 많은 이런 균형 발전 문제를 얘기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우리 의원들도 많이 계시고 지역에 나가면은 지역 주민들께서도 그런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장 점검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꼭 예산 편성을 해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 편성에 주력하겠다. 그걸 우리 의원 18명 같이 의논해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소통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집행부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문제는 조금 사실 원활치 못한 것 같아요. 원활치 못한 것 같고 또 주의 현안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실 제가 이게 불통축통이라 거의 상황이라 그랬는데 말 그대로 지금 상황이 불통축통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를 패칭하는 이런 건 좀 멈추고 시위와 소통할 재차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현 상태 유지되는데 재차 우리 집행부에 소통할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정말 이제 우리 후반기 의회도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소통하는 열린 의회 책임받는 신뢰받는 책임 의정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시민의 대의견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운영위원장님, 행정위원장님, 산업위원장님, 우리 김기영 의원님, 운이주 의원님 함께해 주셨는데요. 우리 의원들과 같이 정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실망시키지 않을 그런 남은 임기 동안 1년 동안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유스럽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이동 마이크를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편하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마이크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강원일보 우리 고달순 기자님 말씀해 주시죠. 제 옆에 앉아가지고 한 말씀 뭐 대표로 드려야 하시죠.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그때 원구성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잡음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사과하는 걸로 이제 시작하셔가지고 벌써 그게 1년이 지난 거 보니까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그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소통 보면 이제 의회 안에서의 그 소통하고 또 이제 집행부하고의 그 소통 두 가지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1년 전에 출범할 당시에 그 당내 민주당과 이제 의 그 소통 관계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됐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또 지금 여러 가지 현안에서 이제 의회가 패싱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그게 또 달라진 것도 없다 그러고 그럼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의회가 또 어떤 집행부에 좀 구체적으로 어떤 주문을 좀 하고 싶은지 또 어떤 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민주당하고의 문제는 지금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게 가장 큰 요구가 의장단에 좀 포함시켜달라 뭐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요. 사실 의장단에 뭐 민주당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민주당은 우리 원내 대표가 있거든요. 원내 대표가 계시기 때문에 원내 대표를 통해서 이렇게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사전 의논도 하고 또 설명도 드리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하고 문제는 뭐 크게 큰 틀에서는 뭐 다른 뭐 이유는 없은 것 같아요. 또 자세한 거는 또 우리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양 상임위원장이 또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문제는 그 문제는 없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집행부하고 소통의 문제인데 제가 아까도 잠깐 뭐 잘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실 자료 요구한 게 많이 있어요. 자료 요구한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자 측하고의 그 비밀 약속 문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의회에 자료를 줄 수 없다. 뭐 이런 답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문제를 의회와 집행부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그래서 저도 사실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소통의 문제를 계속 회계에 갖는 거는 만약에 집행부가 의회 소통 안 하겠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죠. 우리는 시민과 소통하겠다. 그래서 의회에다가 우리 동네방네 소통 플랫폼을 만들겠다 하는 거는 그런 일환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집행부가 뭘 한다고 나름대로 한다 그래도 시민의 의견과 시민의 의사와 시민의 복지라든지 시민과 동떨어진 정책 결정을 해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은 시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죠. 시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때문에 만약에 계속 집행부에서 의회를 패싱하고 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직접 시민하고 소통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네. 네, 우리 저기 MC 다름이 아니고 내년부터 지방대수법 시행령 정부 개정안이 시행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전문성 같은 것들을 갖다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아까 또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제가 앞으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절차를 밟고 있고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때문에 해가지고 우리 의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전문위원 보강 문제가 당장 이제 시행해야 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시행령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뭐 의회도 인사권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만 얘기했지 그 구체적으로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를 뭐 임기제를 하는 줄 건지 또 급수는 어떻게 할 건지 급여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저희들은 의장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죠. 그런데 행안부나 이렇게 요구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행령이 결정될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어떤 시행령이 결정된 데 따라서 입법 보좌관 문제라든지 인사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는 조금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김을 기자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일단 정책 보좌 전문 인력 도입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지방의 사무 직원 임명권이라든가 뭐 임명권 같은 게 지방자치단체 장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뭐 사무 직원이 뭐 소신 있게 의회에 대한 뭐 지원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리고 뭐 지방의회 소관시출 예산 뭐 편성관 또한 지방자치단체 장이 전속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뭐 온전한 견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정책 보좌 전문 인력 도입이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또 뭐 이게 당근은 아닌데 다른 지역에서 뭐 의원들의 자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자질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면서 그래서 의회가 인사권까지 가져도 되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그런 방안, 뭐 윤리적인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방안이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어려운 문제를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의원 자질 문제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도 보면은 윤리강령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직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강화했고 아까 그 문제도 우리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뭐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자정 노력이나 이런 거를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건 그렇지만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전에라도 지금도 우리 강릉시 의회는 우리 윤리강령을 조례도 있죠. 윤리강령 조례도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저촉되는 의원이 있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뭐 하고 있는데 사실 의원을 징계한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은데 나름대로 운영은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의논을 통해서 이렇게 좀 운영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중계가 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일정상 바빠서 참석을 못할 때 저희 의회 관계자분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중계가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금 다른 시군에서 저희보다 더 열악한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개선돼야지 이게 더 소통의 장이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그 문제는 공감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중개하는 게 본회의장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이나 좀 이런 걸 좀 더 해서 내년부터라도 상임위에도 사실 중개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우리 의원들과 한번 논의해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겁니다. 예. 보면 행정사무감사 이런데 언론이 들어오지 않을 때도 뭐 자유로운 토론 될 수 있지만 또 그런 걸 더 알릴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렇죠. 중계가 되면. 네. 그거 좀 고려해 주세요. 네. 그거는 뭐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강기업 기자님. 네, 저기 같은 질문을 먼저 해줬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모든 의회에서 열리는 모든 회의는 공개가 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뭐 비공개로 해야 된다 그러면 알리지 않고 비공개를 하시면 좋겠는데 이 회의를 한다고 하고서 비공개로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비공개로 하시고 나중에 발표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의장님 또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의장님들이 뭐 하실 수 있는데 아까
동해안권 6개 시군의장 협의회가 있고 또 강원도 의장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저번에 이제 강릉에서도 열렸었는데 선물들을 왜 이렇게 많이 주고받으시는지 그 부분이 좀 그냥 기념품을 주고받는 정도가 아니라 각 시군의회 사무국에서 오는 직원들 것까지 전부 다 챙겨가지고 트렁크 한가득 싣고 가고 하시는데 강릉만 그런 게 아니고 저번에 양구라든가 인제라든가 다른 쪽에서도 항상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오더라고요. 오지 않은 직원분들 선물까지도 다 챙겨가시고 챙겨주시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긴 하지만 그게 결국은 시 예산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의회에서 먼저 좀 앞장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정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불통축통형 예, 말씀하셨는데요. 그 지금 집행부에서 그렇게 지금 그런 식의 행태가 계속 이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 뭐 의회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뭐 시정 질문이나 5분 자료를 통해서 또 행정사무감사에도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은 저희들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해할 수가 없고 결코 그거를 비밀로 해야 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거는 시민의 알 권리보다는 우리 사업자 측의 권리를 더 우선시하지 않나.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공개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그렇게 비밀로 할 이유도 하나도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바꿔놓고 생각하면 나름대로 본인들이 다 흘렸어요. 그래서 그걸 바꿔 생각하면 다 유추할 수는 있어요. 유추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공개적으로 자료를 안 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말씀하는 대로 의회의 기능이나 아니면은 시민의 권리보다는 그 사업자의 비밀 보장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